안녕하세요. 보소TV의 오정윤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업무 부담에 의한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고에 대해서 근로국정공단에 산재사고를 청구했을 때 거절을 당한 경우에 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부제목은 이래요. 의학적으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증명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게 뭔 얘기냐면 일단 사건의 개요는 이렇습니다. A라는 사람이 승진을 하게 되면서 업무 범위가 넓어지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업무 중에 다른 새로운 업무가 추가가 됐는데 거기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고 수면량도 줄고 계속 여기에 대한 자존감도 낮아지고 그래서 우울증도 발생하고 그래서 치료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데 이제 선택했으니까 유족들은 근로국정공단에다가 산재 사고를 접수하면서 유족급여랑 장례비를 청구했을 텐데 공단에서는 이제 지급을 못하겠다. 이건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 혹은 업무상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수가 없다라고 해서 소송을 가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겠지만 직장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은 발령을 받아서 하는 업무가 바뀌고 그러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아니면은 바뀐 업무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업무량이 늘어서 야근을 많이 하게 되고 출장을 많이 간다든지 새로운 업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걸 또 잘 해내지 못하면 우울감도 올 것이고 스스로도 자괴감, 자존감이 많이 좀 손상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럼으로 인해서 오는 스트레스, 직장인들은 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환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진이라든지 업무 환경, 부서 배치라든지 요즘 대기업들은 순환보직이라고 해서 이 보직이 계속 바뀌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거기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이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아니면은 업무량이 많아서 계속 잠을 못 자는 것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잠을 못 자면은 일을 잘 못할 정도로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편이에요. 잠에 대해서는.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도 적응을 못해서 혹은 과중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우울증이 왔다, 우울하다, 그러면 꼭 병원 치료를 받아서 그건 본인 몸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예요. 본인의 정신적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거고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금이랄지 아니면은 이런 산재 사고에 대해서도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으로 병원 치료는 꼭 받으시길 전 추천드립니다. 일단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사건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은 이제 수의사인데 과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어떤 애완용 업무를 추가를 받게 됐는데 나는 수의사인데 이런 제품까지 내가 취급해야 되고 이런 자존감도 떨어진 부분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자존감도 떨어지고 하루에 2-3시간밖에 못 잔다. 그럼 이건 업무량뿐만 아니라 이것 때문에 불면증이 와서 못 잘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잠을 못 자고 병원에서 우울증 진단도 받고 치료 받다가 이제 그 사람이 하던 업무에서 어떤 실수가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심각한 내적 갈등을 겪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런 부분 카카오톡이나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주변인들에게 어떻게 호소했느냐, 내가 어떤 심적 상태가 있었느냐, 어떤 육체적 상태가 있는지 그런 걸 또 간접 증거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핸드폰 같은 게 버리지 마시고 다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다가 이 사람의 상사가 보는 눈빛이 나는 너무 힘들다, 말들이 힘들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은 결국 이제 극단적 선택으로 사망을 하게 됐는데 유족들은 이제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유족급여를 달라고 이제 산재 즉 근로국정공단에 청구를 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송을 가게 되면 감정이라는 걸 받게 되거든요. 감정을 받았는데 법원 감정이 분들은 극단적으로 이건 이거다 이렇게 잘 안 해요. 의사분들은 대부분 약간 책임회피라고 책임회피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보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네들도 이해는 합니다만 이 사건에서도 이 사람의 우울증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기인한 것도 있겠지만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 즉 이 사람이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다양한 그런 원인을 명확하게 이걸로 보지 않고 진료 차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에서는 그렇다면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 우울증이 한 원인도 있다라는 얘기 아니야. 그렇다면 이거는
명확하게 이 업무상 스트레스가 혹은 뭐 과로가 이런 부분이 극단적 선택함에 있어서 명확하게 이게 입증이 안 됐다 하더라도 그 원인 중에 하나라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판결을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대부분 이 직장 생활하는 분들 중에 대인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업무상의 뭐 앞서 말씀드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병원 치료 받으셔서 본인 정신도 치료하고 근거도 남겨 놓으셔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혼자 끙끙 앓고 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인들한테 털어놓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 나가라라는 어떻게 보면 삶의 교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이런 부분 치료, 뭐 요즘은 정신의학과 가면은 사람들 막 줄 서 있고 그래요. 정말 많아요. 이게 부끄러운 일이 이제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병원 치료 꼭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이런 부분이 있다면 유족분들은 어쨌든 남은 가족들, 뭐 처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남은 가족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을 수 있는 부분, 돈을 받는다고 이건 나쁜 행위가 아닙니다. 남은 가족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사회적으로 뭐 목숨값 뭐 이런 부분 얘기하시는 분도 많아요. 어르신 분들께서도. 이건 절대 뭐 창피하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이 부분에서 타부시되고 뭐 부끄러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하지 않았을 때 거기에 대한, 즉 안 주는 이유에 대한 입증 책임은 보험사한테 있다. 일전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건데 여기에 대한 또 명확한 또 판례가 새롭게 또 추가가 돼서 요거 다시 한번 꼭 좀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꼭 아셔야 되는 판례라는 거 강조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 있거나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댓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